안녕하세요. AI 보안 이슈레이더 김지호입니다. 오늘 큰 뉴스가 하나 들어왔죠. 엔비디아가 네이버 신주 약 1조 4,800억 원어치를 인수해서 지분 4.5%를 확보하고, 여기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가 최대 90억 달러를 추가해서 총 100억 달러 규모로 네이버의 AI 데이터 센터, 이른바 AI 팩토리를 짓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네이버랑 엔비디아 그리고 브룩필드가 함께 발표한 AI 팩토리 뉴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이 소식 이후에 크게 움직였는데요. 장 시작 전에 한때 20% 넘게 상승했다가 정규장에서는 8%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이 엔비디아가 투자했다라는 문장 하나에만 반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이 뉴스에는요, 지분 투자, 데이터 센터 금융, 그리고 AI 인프라, 그 다음에 GPU 애저 서비스, 그리고 소버린 AI, 그리고 네이버의 밸류에이션 변화 가능성이 한꺼번에 포함돼서 주가를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를 무조건 호재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조목조목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네이버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약 724만 주를 인수하기로 했고요. 인수가는 주당 20만 4,500원. 그러면 총 투자금은 1조 4,800억 원이에요. 달러 기준으로는 약 10억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후 엔비디아가 네이버 지분 약 4.5%를 보유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인수가가 직전 종가 대비해서 약 1% 정도 할인된 부분입니다. 사실 대규모 전략 투자에서 1% 할인이면은 거의 할인을 안 한 거죠. 시장 가격에 가깝게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건데요. 거의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 최대의 AI 반도체 기업을 시장 가격에 가까운 조건으로 전략 주주로 이제 들인 셈이죠. 여기서 잠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엔비디아는 연산에 쓰이는 GPU, 즉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 칩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대만의 TSMC와 같은 위탁 생산 회사에 맡겨서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설계만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처럼 메모리를 직접 만드는 회사랑은 사업 구조가 좀 다른 거죠. 참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GPU 옆에 붙는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를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거래는 단순히 그래서 엔비디아가 네이버 주식을 매수했다, 전략적 주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전략적인 투자자가 됐다라는 부분, 주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브룩필드라는 자산운용사가 등장을 합니다. 브룩필드는 글로벌 인프라나 부동산,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초대형 자산운용사입니다. 한국에는 2014년부터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만 약 12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브룩필드가 최대 90억 달러를 제공하는 자본 파트너로 참여를 합니다. 엔비디아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브룩필드가 최대 90억 달러를 조달해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구조죠. 근데 이 브룩필드의 90억 달러는요, 아직 완전히 확정된 최종 계약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비구속적인 이제 텀시트 단계라고 해서요. 논 바인딩 텀시트라는 것들을 체결했다라고 해요. 요거는 뭐냐면 이 방향으로 투자하자는 큰 틀의 합의는 나왔지만 아직은 이 리걸한 조건, 그러니까 법적인 조건이
법적으로 모든 조건이 확정된 최종 금융계약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먼저 저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브룩필드의 90억 달러, 전체 100억 달러의 90%를 차지하는 이 비중 있는 규모가 실제 구속력 있는 금융계약으로 전환이 되는지, 또 그 자금이 네이버에 어떠한 조건으로 남게 되는지, PF 구조인지 장기 리스인지 등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뉴스가 정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정도의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100억 달러 규모를 가지고 네이버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네이버는 각세종이라는 세종시에 그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AI 팩토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AI 팩토리? 말이 좀 생소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AI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이 AI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대규모 GPU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인프라, AI 인프라 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하는 거는 물건이 아니고 AI의 연산 능력, 토큰, 모델, AI 에이전트, 기업용 AI 서비스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네이버와 엔비디아는 2027년도 상반기에 55메가와트 규모로 먼저 가동을 하고요. 그 해 안에 100메가와트, 2028년까지 200메가와트로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의 공식 발표는 이 200메가와트가 약 10만 개의 엔비디아 GPU 규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 55메가와트 규모의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네이버가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거 대비 3배 이상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00메가와트, 10만 GPU 정도의 규모는 일반 기업 서버 증설 수준이 아닙니다. 8개의 GPU가 들어가는 서버 하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500대의 서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고밀도 AI 렉 기준으로 보면 1000개가 넘는 렉이 들어가는 규모고요. 전력도 굉장히 큽니다. 전기요금을 킬로와트당 150원으로만 잡아도 연간 전력비가 2,500~600억 정도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냉각비, 네트워크비, 보안 등등의 교체비가 추가가 되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이 총 프로젝트 규모 100억 달러를 200메가와트로 단순히 나누면 메가와트당 5천만 달러, 즉 원화로는 대략 600억에서 700억 원대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GPU를 많이 이제 설치한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력 조달, 냉각, 네트워크, GPU 클러스터 운영, 과금, 보안, 장애 대응이 다 맞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충분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를 과연 어떠하게 수익성으로 귀결시키느냐, 연계시키느냐라는 것을 핵심적인 관점으로 보면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갑자기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 AI 행사 기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요. 같은 시점에 SK그룹, 삼성전자, 브로드컴,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AI 인프라 협력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뉴스는 한국을 AI 인프라와 소버린 AI 거점으로 포지셔닝하려는 산업 전반의 흐름 속에서 여러 건이 동시에 발표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이미 6월에 엔비디아와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인프라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한번 기대감으로 반응을 했죠, 주가가. 하지만 이후에 돈이 되는 시점은 좀 긴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주가는 상당 부분 되돌림이 좀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번 발표는 그 6월의 청사진에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와 브룩필드의 금융 구조가 같이 융합된 그런 이벤트라고 보여지고요. 6월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였다면 7월에는 이러한 사업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넣고 브룩필드가 어떤 금융의 구조를 여기다가 추가하겠다라고 구체화시킨 것이죠. 실제 그 모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 6월 초에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세부 계획이 공개되니까 돈이 좀 이렇게 실제로 그 보여지는 가시화되는 시점은 좀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승분이 좀 반납이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실제로 실적이 확인되는 이 계획에 대한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은 2027년, 2028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떤 구조로 이를 구체화시키는지를 하나하나 단계별로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수요를 맡아줄 어떤 지역 파트너들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적으로 AI 협력을 띄우려는 타이밍에 마침 왔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타이밍에 함께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어서 둘 다 윈윈하는 전략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런 네이버가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의 수요를 좀 스피디하게 이렇게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드가 있으면 엔비디아와 같이 쉐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할인 없이 신주를 인수했다. 아주 강한 전략을 갖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고, 네이버는 일단 현금 1조 4,800억을 확보를 합니다. AI 팩토리 사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이 확보가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브룩필드라는 대형 인프라 투자자가 또 같이 함께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검색, 커머스, 컨텐츠 클라우드, 그 다음 데이터 센터, 하이퍼 클로버 X를 가진 국내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지에 대한 참 관심들이 많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단순한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자를 초월하여서 내부 수요와 외부 고객 접점을 동시에 갖는 그런 전략적인 로드맵을 갖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런 논 바인딩 텀시트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파이낸싱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00메가와트에 대한 어떤 클라이언트, 지금 네이버의 실적을 보면은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그 부분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200메가와트 전략적 투자가 들어갔을 때 이거에 대한 클라이언트 로드맵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GPU as a 서비스, 이 부분은 단독 매출과 수익성은 아직 따로 공개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네이버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사업, 협업 툴 성장에 힘입어서 점차 증가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GPU as a 서비스, 요 단독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AI 인프라 사업이 이제 매출로 연결되기 시작한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고, 앞으로 요 AI 팩토리에 대한 가동률, 그 다음에 메가와트당 어떤 매출이나 에비타, 그리고 ROIC 이러한 부분을 또 확인을 해보면서 가면 이 네이버에 대한 어떤 관점, 인공지능의 산업에 대한 관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로드맵을 갖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스터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의 결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이버, 엔비디아, 브룩필드 뉴스는 일단 이 인공지능 그 산업의 그 합종 연행의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을 국내의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가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전략적인 투자자나 전략적인 자본을 유치해서 글로벌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국내외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이다. 하지만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부분을 네이버의 밸류에이션 축과 연계시켜서 바라볼 때 인공지능 시장과 네이버의 밸류에이션의 연계성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오늘 그 2027년도 특히 상반기 55메가와트가 처음 이제 진행이 될 때 굉장히 어떤 그림일지 좀 궁금하고요. 체크리스트 잘 들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요. 이상 AI 보안 이슈레이더 김주효였습니다.